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으로 끓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끓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끓는 점. 끓는 점이란 액체를 뭐래요? 가열을 할 거예요. 가열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상태로 변해?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끓는 점. 자, 이때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배웠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들을 배웁니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고요. 자, 이제 물질의 종류와 끓는 점과의 관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질의 양과 끓는 점에 대한 관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의 종류 이렇게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갈까요? 빨간색 하나랑 파란색 하나랑 이렇게 그릴게요. 좀 차이가 많게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에탄올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메탄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평한 구간의 온도를 봤더니 에탄올의 끓는 점은 어떻게 돼? 78도씨로 나타나고요.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씨로 나타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끓는 점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끓는 점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끓는 점이 뭐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뭐다? 물질을 구별하는 성질이다 라고 해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씨로 끓는 점이 다르면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질의 양에 따라서는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둬야 되겠죠. 물질의 종류나 불꽃 색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끓는 점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들을 볼 거예요. 하나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앞쪽에 빨간 선이 뭐라고 나와 있다? 5ml의 에탄올이라고 나와 있고요. 파란 선이 10ml의 에탄올이라고 나와 있대. 자, 일단 여기서 뭐는 똑같아? 두 물질의 끓는 점은 78도씨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끓는 점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어떤 물질? 같은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니까 끓는 점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ml의 에탄올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10ml의 에탄올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 비교했을 때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차이가 나는 거야. 끓는 점은 차이가 안 나고요. 물질의 양이 적으면 짧게 걸린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물질의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느리다. 더 길다 라는 것들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 하나 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어떤 거 볼 거냐면은 오른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 온도 나와 있고요. 그래프가 4개 나와 있죠. 그래서 4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A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형태로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얘가 A고요. 요 빨간색이 B, 파란색이 C, 흰색이 D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요거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끓는 점을 볼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은 어떻게 돼 있다? A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B랑 C랑 같고요. D는 제일 작더라. 자, 끓는 점 차이가 나는 것들은 A, 그리고 B랑 C랑 같은 거고요. C니까 물질의 종류는요. 이거 보고 뭐 알 수 있다? 물질의 종류가 몇 가지이다? 종류는 3가지야. 3가지고요. 그리고 B와 C는 물질의 종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B, C 보고 뭘 알 수 있다? B의 양이 C의 양보다 어떻다? 적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끓는 점에 빨리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비교해서 물질의 종류가 몇 종류인가? 라는 거. 그리고 같은 종류의 물질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다를까라는 거야.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왜 다를까라는 거. 빈칸이 저기 있으니까 저쪽으로 당길게요.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왜 다른가? 자, 물질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입자들 사이에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기 때문에 이 입자들 사이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크면은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크면은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얘를 떨어뜨리는데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고요. 인력이 약하면은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에 대한 것들 볼게요. 여기까지만 지우고요. 2번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자,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볼게요. 되게 단순한 거야. 얘가 원인이야. 이 압력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끓는 점이 결과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앞에다 먼저 적을게요. 외부 압력, 외부에서 누르는 힘, 외부 압력이
이랑 끓는 점 사이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누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많이 누르고 있으면 얘가 끓어야 돼.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많이 누르고 있으니까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끓는 점은 어떻게 돼? 높아진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은요, 감소하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진다. 요것만 알면 돼. 그냥 외부 압력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 요 정도 알면 됩니다. 자, 압력이 높을 때 어떤 거야? 우리 집에 말하는 밥솥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 밥하다가 맨 마지막 정도 되면은 무슨 말을 해? 증기 배출이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증기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밥솥 안에 계속 모아뒀다는 얘기지, 수증기를. 그럼 기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왜 기압을 높게 만들어? 끓는 점을 높게 만들어서 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빨리, 잘, 이런 것들 붙여주면 돼. 그래서 음식이 빨리 익는다, 잘 익는다, 이런 것들이 끓는 점이 높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라고 배웠어. 그치?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져요.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천천히, 잘 익지 않는다는 거야. 천천히. 설이라고 나오지. 설 익는다, 잘 익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끓는 점이 낮아지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익고 잘 익지 않는다, 설 익는다 라고 알면 돼요. 자, 이런 것들 봐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해. 어떤 실험을 하냐면 감압 용기에 실험을 한단 말이야. 감압 용기. 끓는 점과 압력 사이 관계인데요. 갑 아니고요. 감압 용기라고 있어. 감압이 뭐니? 압력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기를 빼냄으로 해서 공기의 압력, 기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용기가 이렇게 있어.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용기 안에 따뜻한 물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이 용기가 전체 용기에 넣는 건 아니고 비커에 용기를 넣을 거야.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어요. 따뜻한 물을 넣는데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80도시다 라고 가정을 하자. 끓어 안 끓어? 안 끓겠지, 그치?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니까 100도가 넘어야 끓는데 80도씨는 아직까지 끓지 않는 거야. 왜? 여기에 공기들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일기압 형태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끓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감압 용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해준다고? 빼내준대. 공기를 뺀다. 공기를 빼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지게 되겠죠? 기압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끓는 점이 어떻게 돼? 끓는 점이 낮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80도씨인 이 물도 어떻게 돼? 끓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단순히 끓는다라고 해서 부글부글 끓는다고 해서 온도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니야. 어떤 거는 차가운데도 끓을 수가 있어. 압력이 너무 낮으면. 그래서 80도씨의 물도 끓기 시작하는 거 감압 용기를 이용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끓는 점을 이용하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끓는 점을 이용하는 예. 자, 액체 질소 있어요. 액체 질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입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씨보다 낮아야지 뭐가 돼요? 액체 상태로 되는 거죠. 엄청나게 차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액체 질소에는 뭘 한다? 동결 보관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액체 질소는 동결 보관, 얼려서 보관할 때 너무 낮기 때문에 얼려서 보관할 때 액체 질소를 사용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 아이소뷰테인이랑 뷰테인 나와 있어. 아이소뷰테인이랑 뷰테인 나와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는데 뷰테인과 아이소뷰테인은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른 이성질체라는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영하 11.7도씨 정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뷰테인의 끓는 점은 영하 0.5도씨 정도 나타나요. 자, 연료로 사용돼 뷰테인이나 아이소뷰테인이 연료로 사용되는데 겨울철이면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거잖아. 그러면 뷰테인이 끓는 점이 영하 0.5도니까 얘가 액체 상태로 변해서 연료로 사용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뷰테인 대신 누구를 사용해? 아이소뷰테인을 사용을 하더라. 겨울철에는. 끓는 점이 더 낮은 아이소뷰테인을 사용을 하면서 연료로 대체를 한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끓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끓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본적인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물질의 종류가 같을 때 양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 물질의 특성이다. 압력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외부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외부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이 변하는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끓는 점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